땅끝부터 우주까지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이론에서 일상으로 지구가 원, 지구가 원 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엔 엘니뇨와 사막화 문제풀이로 만나게 됐는데, 이번 것도 끝까지 파이팅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의 표층 해수 이동과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와 엘니뇨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 엘니뇨 둘 다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보라고 했냐면 이 동태평양이 기준이 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태평양의 평상시와 그 다음에 엘니뇨 일대를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평상시가 어땠냐면 동태평양은 원래 서늘합니다. 서늘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이거는 이제 하강하는 기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상태였고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수량도 많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량도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이 조건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이 불고 그다음에 해류의 이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 자체가 약화가 되다 보니까 해류의 이동도 어떻게 돼요?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림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을 했다면 좀 더 쉽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따뜻한 해수가 얘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역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해류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요. 여기가 평상시. 그 다음에 얘가 엘니뇨가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떤 걸 보면 더 쉽냐면 여기에 순환을 보시면 돼요.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하시면 항상 평상시. 이게 만약에 엄청 강화가 됐다면 라니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쪼개져서 이 B쪽에 상승하는 애들이 좀 존재하게 된다 이러면 엘니뇨입니다. 네, 이렇게 구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기억, 가는 평상시이고 나는 엘니뇨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 니은, 가에서 강수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상시를 물어보죠. 평상시 때 동태평양, 즉 여기서 B 지역이잖아요. B 지역이 서늘 건조해요. 그러면 A 지역은 어땠죠? 여기가 서늘하고 건조해. 그러면 A 지역은 어땠지? 여기는 온난하고 비 많이 오죠. 네, 비 많이 왔었죠. 원래 이랬던 애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은 건 말이 안 됩니다. A 해역이 B 해역보다 오히려 많다. 그럼 디귿, A 해역의 해수면 평균 기압은, 자, 기압을 물어봅니다. 좀 어렵게 울 수 있어요. 나가 가보다 작다, 낮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압이 어떻게 변하냐면 평상시에 얘네가 서늘하고 건조하기 때문에요. 어떤 기압이 존재하고 있냐면 고기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랬던 기압이 엘니뇨가 일어나면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강수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던 공기들이 다 위로 떠서 그렇거든요. 그럼 위로 떴다라는 건 여기에 공기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뭐냐면 기압이 떨어져요. 어디가? 바로 이 B지역이요. B지역이. 자, 그러면 서태평양인 A는 어떻게 되냐? A는 얘와 반대입니다. 얘와 반대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원래 온난하고 다습했던 곳이에요. 온난하고 다습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압 자체가 저기압으로 존재했던 애예요. 근데 이게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얘랑 반대라고 했죠? 수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얘가 강수량이 줄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압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기압이 누가 더 높냐 했을 때 나가 가보다 낮다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높다가 맞겠죠. 네,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엘니뇨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와 엘니뇨. 계속 이런 식이에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라니냐랑 엘니뇨 어땠냐인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저는 동태평양을 주로 봅니다. 동태평양을 먼저 보게 돼요. 항상. 그럼 여기서도
B지점이죠, B지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 어떻게 된다고?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은 더 수온이 올라가요. 수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걸 아예 다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압은 떨어집니다.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수면의 높이는 올라갑니다. 그럼 라니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라니냐가 됐을 때는 수온이 떨어지죠. 강수량도 줄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압은 평상시보다 올라갔다고 보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감소합니다. 요거를 좀 알고 보시면 가와 나를 비교할 건데 A 해역에서 자 A는 이제 서태평양이에요. 자 A 같은 경우는 얘랑 다 반대예요. 서태평양은 얘와 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가 많냐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사실 요거까지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A 어때요? 지금 건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건조한데 어떻게 강수량이 많을까? 그 다음 2번 남적도 해류가 나일 때 강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자 라니냐와 엘니뇨를 먼저 구별을 했어야겠네요. 그럼 B지점이 동. 자 항상 자료의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그래도 서, 동 써놓고 나면 동쪽이 습하죠.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엘니뇨. 그다음 나는 라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일 때 더 강한지 라니냐일 때 더 강한지인데 라니냐일 때가 더 강하죠. 라니냐일 때가 더 강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A해역의 상승기류는 가일 때 더 강하다. 자 상승기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얘가 바로 기압이 낮아질 때입니다. 낮아질 때. 그럼 기압이 낮아질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강수량이 증가해요. 강수량이.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압이 낮다는 얘기니까 A역에서 기압이 낮으려면 이거는 라니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해역에서 기압이 낮다는 건 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럼 A해역의 상승기류가 가일 때 더 많을 수가 없는 거겠죠. A는 건조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얘도 틀린 게 될 거고요. B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가 더 두껍다. 자, 이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우리가 평상시 때 원래 평상시 때 이 B지점에서 A지점으로 해수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뜻한 물이 없고 여기에만 따뜻한 물이 모여 있게 되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 현상이 줄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원래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야. 근데 라니냐일 땐 여기에 있던 따뜻한 물이 여기로 다 이동을 하니까 따뜻한 물이 여기에만 모여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디에 더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겠어요? 엘니뇨일 때겠죠. 그러니까 B해역에서 해수층이 더 두꺼울 때, 따뜻한 해수층이 더 두꺼울 때는 언제야? 나가 아니라 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A와 B해역의 해수면 높이차. 자 해수면이 엘니뇨일 때, 라니냐일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되는데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죠. 라니냐 때는 내려가고요. 그런데 서태평양일 때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태평양일 때 엘니뇨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 해수면의 높이가 감소하는 거고 라니냐일 때는 높이가 증가하는 거죠. 이해될까?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면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올라갔는데 서태평양은 낮아져.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고 이거를 한다는 거고 라니냐일 때는 원래 기울어져 있던 게 얘가 더 높아지고 얘가 낮아진다고. 그럼 언제 더 경사가 심할까요? 라니냐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건 팁인데 경사를 물어보거나 뭐 아니면 수온 차이 뭐 차이를 물어본다 할 때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차이를 물어본다 할 때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항상 라니냐일 때가 엘니뇨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죠? 다음 네, 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자 표층 수온의 편차인데요. 자, 이 표층 수온의 편차에서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수온이 올라갔던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온이 내려갔던 얘기죠. 왜냐면 관측했을 때가 더 높냐 낮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그림을 봤을 때 가를 보니까 흰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온이 올라간 거죠. 그죠? 여기는 수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려간 부분이 보이고, 그랬을 때 항상 자료의 오른쪽이 뭐? 동, 왼쪽이 서. 자, 그럼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갔어요? 무슨 시기? 엘니뇨다. 세계가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기억. 동태평양 적도 부근 연안에는 가뭄이 심하냐? 자, 엘니뇨일 때 가뭄이 심했나요? 동태평양이?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은요, 요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지는 지역이었죠. 강수량이 많아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니은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졌냐. 자, 계속해서 나오지만 상승 기류가 강했다는 건 기압이 낮아졌고 강수량이 증가했다 이 얘기인데, 서태평양이 지금 수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오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얘기가 돼요. 다음 디귿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은 낮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주변에는 지금 다 흰색인데 여기만 검어쳐.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이다. 이건 좀 쉬워요. 자, 사막 지역이 지금 보시면 위도 30도 부근에 있죠. 이 지역에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지역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의 특징은 고온, 건조가 특징이고요. 이랬는데 이 지역 주변으로 사막화가 확장이 되고 있죠. 사막화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자, 그럼 기억. 사막은 주로 고압대에서 발달하냐? 아열대 고압대에서 발달한다니까. 맞는 얘기. 다음 니은 사막화가 이러면 사막 지역이 확대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다음 디귿 고비 사막 주변. 자, 고비 어디냐면 고비 여기입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 그럼 우리나라 있는 때는 무슨 바람이 불어? 편서풍이 불죠. 그러니까 고비 사막에서부터 먼지들이 날라오는 거야. 그럼 고비 사막이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어떻게 될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